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아침마다 확인하는 카페랑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글들이 있는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저는 네이버 카페를 확인합니다. 네이버 워홀 카페. 그래서 캐나다 네이버 워홀 카페를 먼저 가보면은, 자, 캐나다 워홀 카페. 제가 예전에 2015년에 캔모어 밴프 위슬러로 저도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카페죠.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정말 많이 얻는데, 글들이 매일매일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글들이 매일매일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흥미로운 글들만 찍어서 저 아침마다 이걸 확인을 합니다. 뭐 새로운 글 있으면은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답변도 드리고, 이제 여기서 정보 얻는 게 되게 많아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게 많아서 매일 확인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워홀 2번 가능한가요? 이거는 내년부터 이제 워홀이 이제 좀 늘어나잖아요. 이 기간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는데, 어떤 글 보면 2번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정식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워홀을 이미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LMI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워홀 이번 2024년에 개정되는 부분이 조건이 맞아서 시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된다면 신청 시 꼭 한국에서만 신청해야 되나요? 현재 캐나다 거주 중이에요. VPN 우회해도 체류 여부는 출입국 기록 때문에 안 될까 걱정인데, 누구는 된다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직 CIC 이 캐나다에서 제대로 정보가 나온 게 없어서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안녕하세요 이거는 그냥 소개글이고, 조프리 레이크 여러분, 밴쿠버에서 정말 가기 좋은 곳이죠. 이렇게 어디 모임 같은 거에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모임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조프릴레크 기회 되면 밴쿠버 오시면 꼭 가보세요. 자, 캘거리 여자 염색 미용실 추천. 전 캘거리 안 살니까 이런 건 패스. 토론토에 뭐 게임 프레젠터를 구합니다. 뭐 이런 공고 글도 여기 올라오고, 밴쿠버 리치몬드 레스토랑에서 서버 구인합니다. 제가 진짜 일구할 때 이런 걸 많이 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자, 리치몬드 한식장 다이장금 대장금에서 직원분들의 구인을 원합니다. 주소 나와 있고, 기본 시급 플러스 팁, 연락처. 자, 로컬 손님이 많아 팁이 많이 나옵니다.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고, 시간요일 조정 가능, 식사는 무료 제공. 감사합니다. 일자리 구하시는 분, 이렇게 한인 일자리는 이쪽 워홀 카페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일할 때 쓰는 팔토시는 밴쿠버 마트에서 파나요? 자, 제가 베이커리를 일하는데 5분에 자꾸 되어서 혹시 팔토시 파는 곳 있을까? 아마 한인 마트 가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거 확인하는데 진짜 저한테 꼭 필요한 정보만 보고 있거든요. 자, 베스트바이에서 물건 구입 시 세금이 붙을까요? 당연히 세금이 붙죠. 캐나다는 세금이 뭐 구입하고 꼭 뒤에 붙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인 베스트바이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기재된 금액에 세금 포함 금액일까요? 아니죠. 캐나다는 세금 포함 금액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제하실 때 주소지에 따라 프로빈시컬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요. GST 이제 주정부 세금, 그리고 PST는 GST가 연방 정부, 이제 캐나다 정부고, PST가 이제 주정부 세금으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C주 같은 경우는 12%의 텍스가 붙습니다. 주정부 5%, 캐나다 5%, 그리고 BC주 7%에서 총 12%. 아무튼 이게 뭐든지 물건을 사고 나면 세금이 꼭 나중에 붙어서 이게 은근히 좀 함정 같다는 거, 캐나다 생활에. 또 이제 밴프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밴프 동행 구하기도 있네요. 여기 보면. 자, 몬트리올에 있는데 주변 사시거나 캘거리 패키지 투어 신청하시거나 자유여행 같이 하실 분, 여성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이 여행 글 올리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자, 한 달 생활비 얼마나 드나요? 이런 건 볼까요? 한 달 생활비 얼마나 들까요? 자, 토론토 월 인근 위성도시 기준 1인구 남성 생활비 얼마나 들까요? 주거비 제외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쉽지 않네요. 대략 통신비 5만원, 미용실 한 번에 3, 4만원, 3, 40불, 식비 30불에서 50불, 일주일에 4번 외출 기준 11만원 엑스트라 아닐까요? 이거 얼마라는 거야. 그래서 식비가 30에서 50이면 엄청 적은 금액인데, 우선 캐나다에서 외식팁 많이 지불하는 곳이 많이 갈수록 생활비 보통 반값 빼고 제외하면 한 100만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물론 쓰기 나름이지만 뭐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10월 한 달간 얼마나 소비하고 지출하고 한번 기록해서 제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한 달간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스노우 부츠 사서 가는 게 편하겠죠? SK 사스카춘 10월 중순 입국 예정입니다. 겨울에 스노우 부츠 있으면 매우 유용해요. 이거는 방수도 되고 또 발도 따뜻하게 보호되고, 진짜 이거 지역에 따라서 캐나다는 워커나 부츠 이런 거 진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사스쿼천주 이사 가는데 겨울에 부츠를 많이 신는 것 같더라고요. 눈 많이 오는데 운동화 신으면 100%다 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남자 스노우 부츠 아시는 브랜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소렐이나 워크는 이제 뭐 그 뭐냐 팀버랜드 워커 여기 정말 많이 신고. 자, 개인적으로 윈터 부츠는 캐나다가 더 종류 많고 튼튼한 것 같습니다. 부피도 크고 무게도 다른 신발보다 많이 나가니 오셔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뭐 소렐 브랜드밖에 전 모르겠네요. 아무튼 부츠
저도 하나 사야 돼요. 자, 전공 살려서 일하고 싶은데 점점점. 자, 도예과 전공했는데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같이 전공이신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일 구할 때 카페에서 구하기, 지인 추천 이렇게 둘 뿐인가요? 아니죠. 일 구하기 뭐 직접 이력서를 돌려도 되고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원해도 되는데 도예과 전공이라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이쪽에 많이 물어보면 다른 분들이 서로 이제 답변 주기도 하니까 워홀 지역 선정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쁘고 작은 평화로운 동네 찾고 싶어요. 캔모어로 가세요, 여러분. 캔모어. 예쁘고 작은 동네 캔모어 추천합니다. 자, 자연을 좋아해서 처음에 밴쿠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 브이로그 찾아보는 것도 한국인 거여서 그런지 뭔가 한국인이 많을 것 같아 외국 같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자, 저는 완전 외국인들 사는 그런 동네에서 워홀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밴쿠버나 토론토 등 워홀로 많이 가는 지역에 워홀에게 필요한 문서, 편의시설 등 그런 곳들이 더 있거나 친구들이 아무래도 있으면 덜 외롭고 힘들까요? 아니면 아예 정말 온타리오주, 런던같이 많이 안 가는 그런 곳, 런던주도 한국인들 많습니다. 또 워홀러가 생활하기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없을까요? 자, 그런 곳들에서 지내기 어려움이 없다면 작고 예쁜 그런 동네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캔모어 추천드립니다. 캔모어. 작고 예쁜 동네. 여기도 나와있네. 런던도 한국인 많아요. 버나비 같은 동네 살고 싶은데 거기는 캐네디언보다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뿜뿜뿜. 정보를 잘 모르시는구나. 자,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정보를 얻어서 이런 걸 만들면 되겠구나를 얻기 위해서 항상 보는데 조만간에 밴쿠버 지역 소개도 한번 해야겠네. 캔모 추천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끔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답변도 드린답니다. 캔모 추천드립니다. 자, 워홀 정신과 관련 질문합니다. 이런 것도 뭐 궁금하잖아.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잖아.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자, 내년 5월을 생각 중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과거 우울, 불안 증세로 정신과 약을 1년 정도 먹었습니다. 신경 안정제나 불안 완화하는 약 종류들도 소량을 먹었고 정신과 약을 안 먹은 지는 1년 넘었습니다. 팔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팔 안쪽은 아니고 흔적도 아니라 그냥 긁힌 상처나 넘어지면서 팔 디뎌서 다친 것 같습니다. 흉터 처음 본 사람들은 어쩌다 다쳤냐 넘어졌냐 물어보더라고요. 만약 인비테이션 추첨이 된다면 신청자 받을 때 흉터가 문제가 될까요? 자, 인비테이션 추천받을 때 이런 흉터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정신과 이력이 무조건 결격 사유인가요? 이것도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이런 우울증 약을 먹는 복용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뭐 한국에서의 삶이 뭐 탐탁치 않았나? 좀 힘든 마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여기 와서 잘 적응하고 한동안 약 없이 여기서 생활 되게 잘했고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잘 맞다면 여기서 그런 거 약 없이도 조금씩 힐링받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자, 정신과 이력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글쓴이만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정신과 다니는 약도 받은 적이 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체 검사 시 흉터에 대한 노트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캘거리 일자리 vs 밴쿠버 집 구하기. 안녕하세요. 내년 상반기 출국을 계획 중인데요. 아직 지역 선정을 하지 못해 고민입니다. 키지나 크레이그 보니 캘거리가 확실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세이브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지고 있다 해서 현지 워홀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요즘에 밴쿠버도 일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론 캘거리도 어렵지만 밴쿠버도 요즘 쉽진 않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밴쿠버에서 집 구하는 게 어려지고 있다고 하고 밴쿠버가 집 구하는 건 어렵지는 않지 않나?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게 문제지 집 구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물론 맥시멈 1200까지면 그래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텐데 요새 기본 1500부터 하지만 잘 찾아보면은 물론 개인 방을 1200 구하려면 돈 좀 더 쓰시는지 아니면 외곽으로 빠져야 돼요. 밴쿠버 외곽으로 빠지셔야 돼요. 또 썰이나 치안 안 좋은 지역 단타와 너무 먼 곳 제외 이러면 돈 더 써야지. 무슨 꼭 다운타운에서 살면 돈을 더 써야 되는 건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좀 이제 뭐 대내 사시거나 아니면 좀 좁은 데 살면은 다운타운에서도 충분히 1200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물론 이건 케바케입니다. 열심히 얼마나 자기가 발품 팔고 찾아봐야 되는 거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밴쿠버에서 괜찮은 지역에 1200 집을 구하는 게 더 어려울지 아니면 캘거리에서 투잡을 뛰는 게 어려울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둘 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네요. 물론 한국에서 바라보면은 현지 사정을 모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글도 올라오겠죠. 항공권 미리 끊어두는 게 나은가? 당연하죠. 항공권은 한 3개월 전에 미리 끊어둬야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끊어두세요. 6월 출국 예정이고 대한항공 탈 생각인데 아직 자세한 일정은 하나도 짜지 않았고 출국 시기만 2에서 3월로 잡아두었어요. 11월, 12월로 넘어가면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보통 12월이 성수기고 크리스마스 껴있어서 해외에서는
1, 2월은 그래도 좀 저렴할 것 같은데 미리 끊으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한항공은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서 무조건 지금이 싸다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빠르게 예매하고 안 쳐다보는 게 심적으로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싸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사세요. 시간 오를수록 오르네요. 직항 100만원 초반대라면 바로 사세요. 아니면은 경유해서 오세요. 경유. 저 홍콩 일주일 경유해서 홍콩에서 일주일 놀다 왔는데 70만 원에 왔으니까 굉장히 싸게 온 거죠. 11월 초에 캘거리로 가는데 비슷한 시기에 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가는 분들 모아서 이제 같이 이제 동행 모으는 분들도 많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저도 예전에 여기 올 때 제가 일산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같이 이제 워홀 준비하는 친구들 모여서 되게 으쌰으쌰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이민에 성공해서 여기서도 지금도 밥도 같이 먹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동행으로 만나서 오랜 인연이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한국 귀국 캐나다 워홀 비자 받고 가서 일하다가 잠깐 한국 들어오면 캐나다 워홀 비자로 못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워홀 비자는 1년간 비자가 남아있는 거라서 중간에 잠깐 한국 가도 다시 워홀 비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워홀 워크 퍼밋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항에서 나 잠깐 한국 갔다 왔다 보여줘야 됩니다. 뿜뿜뿜 여기 설명 잘 나와있죠? 10월 칸쿤 여행 동행하기. 자, 캐나다에서 여행 가기 좋은 동네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칸쿤으로 정말 많이 가시고 또 하와이, 또 남미, 미국 이렇게 캐나다에서 가기가 좋다 보니까 칸쿤으로 여행 동행도 많이 구하더라고요. 지금 같이 일하는 식당 저희 지인분들도 칸쿤 여행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 저는 20대 여자고요. OK 투어 통해서 멕시코 칸쿤 올 인클루시브 가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출발이라 하고 몇 박 며칠 머물 건지 자세한 일정이나 호텔도 고를 수 있다고 하네요. 링크 남겨둘 테니 보시고 연락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행 동행 monthly pass 밴쿠버겠죠 아무래도 monthly pass 종이로 구매하고 싶은데 무조건 편의점에만 파나요? 이건 밴쿠버가 아닌가? 밴쿠버는 monthly pass 카드입니다 카드. 모르겠네. 자, 밴프 모레이노 파크 캐나다 버스 타보신 분, 밴프에 모레인 레이크라고 엄청 이쁜 호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자차 끌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인기가 많아져서 전용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글도 올라오네요. 밴쿠버 임시 숙소, 스카이트레인 5분 거리, 마스룸 이건 광고하는 거리네. 광고글 여기 나와 있고 해외 나가기 전 신용카드 만들어 둬야 하나요? 이거는 자기가 필요할 것 같으면 만드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도 되니까 뭐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워홀 유튜버들 보니까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만들어 가라 하더라고요. 만든다면 어디 카드 거 만드는 게 나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면 되지 않나?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생활에 자기가 이제 그 씀씀이 통제 가능한 거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나다 집 매매 관련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워홀 카페 쓸 글이 아닌데 이거는 좀 이렇게 로컬들이 있는 데다 써야 되는데 카페에다 왜 집 구애를 써? 워홀 영주권 컬리지 이 루트를 생각하긴 하나 캐나다에서 집 생활 때문에 고민입니다. 기혼이면 서로 의지가 되니 걱정 덜 할 수 있는데 미혼이고 한국에 산다면 아파트 소형 구매 예정이었습니다. 3억 미만 내. 한국에서는 금리 낮은 대출 이용 등 방법이 조금은 있을 듯한데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4, 50대 되어서도 룸렌트 집 월세살이 해야 하나요? 보통 집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또 가격은 1인 집이라 하면 아파트 콘도 등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캐나다 가려면 지금 집도 처분하고 차도 처분해야 하는데 캐나다 월세로 60씩 내는 생활 몇 년 혹은 몇십 년 하면 한국서 아파트 대출 갚아가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지역은 매니토바, 위니펙, 제튼 매니토바주 생각합니다. 돈 걱정 없으면 당장 가겠지만 현실 생각하니 이런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일 뿐 현지에서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집을 미리 마련했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내 자가가 있는데 물론 모기지를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도 집을 마련하려면 한국처럼 똑같이 물론 그런 모기지 끼고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캐나다에서는 그 1년 소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갖고 있어서 담보 대출보다는 1년 제 연봉의 뭐 3배인가 4배인가까지 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 예를 들어서 연봉이 1년에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4, 4, 16, 뭐 대출이 뭐 1억에 5천에서 한 2억 정도 나오려나? 5배까지 나오려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출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집 사는 거는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드를 많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연봉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은 같이 파트너 만나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물론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집 사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서도 쉽지 않은 거. 제가 볼 땐 여기가 조금 더
금액이 더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밴쿠버에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아직 뭐 이렇게 렌트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렌트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집을 구매할 플랜이 있어서 어쨌든 이분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글들도 있고, 구매하셔서 랜드로드나 테넌트를 맞이하셔도 됩니다. 모기지율은 캐나다의 모든 대출 상품에 비해 가장 저렴하지만 한국만큼 싸진 않습니다. 맞아요. 모기지가 여기는 굉장히 비싸고 모기지 이자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모기지로 집을 사는데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보수 유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한몫하죠. 생각보다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이 적지도 많지도 않아요. 50대 넘어서 룸메이트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이고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룸렌트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보다 그냥 렌트로 평생 살면서 돈 이렇게 모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게 자기 장기적인 플랜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집을 구매해 본 경험으로는 우선 여기는 최근 나의 이력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도 돈은 충분히 있는지, 모기지를 문제없이 갚아 나갈 수 있는지, 돈이 있다면 자금 출처 등등, 그게 보통 워홀러나 학생 신분으로는 직장인보다 힘든 것 같고요. 그래도 다 방법은 있을 테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집 금액은 구글에 지역만 쳐도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이력이 증명되지 않을수록 더 많은 현금 박치기를 해야 하니까 그런 점 유의하시고 보시면 충분히 1인 가구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무빙 세일, 제가 흥미롭게 보는 무빙 세일, 고향에 돌아간다고, 여기서 살고 돌아간다고 이제 파는 물건들인데 이게 괜찮은 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나 볼까요? 이게 뭐야? 문틀막이 5불, 화장솜 10불, 수면 양말 10불, 주방토시 5불, 겨울 실내화 20불, 하우더, 모로칸 컬크림 40불. 요거 괜찮네. 요런 거. 싱글 매트리스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리스 판매하는 분들도 많아요. 트윈이고 킹스다운 제품입니다. 제가 디스크가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제품이고, 이렇게 무빙 세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카톡 링크를 항상 달아주니까 이쪽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자, 이런 거 정말 많아요. 기억 리을, 기억 지읒, 피읍, 이응, 이응. 이게 뭔가 봤더니 구름과자 팔아요. 구름과자라면은 바로 담배인데, 왜 담배를 왜 파냐? 물론 한국보다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에센가 레종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구름 과자 이 종류들인 것 같고, 한 보루당 100불입니다. 10만 원에 팔아요. 면세점에서 한 보루에 한 40불, 4만 원, 5만 원에 사나 거의 이제 두 배로 이제 남겨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택배를 보내거나 할 때 항상 담배 한 보루씩 넣어서 보내면은 택배 값도 여러분 충분히 뽑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불법이죠. 불법 판매를 하는 건데 그냥 생활비에 조금씩 보태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름과자 파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밴쿠버 캠코더나 빈티지 카메라 구매할 곳 있을까요? 베스트 바이. 내년 5월 가기 전 고민거리가 있어요. 어떤 거 있나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내년 5월 중 5월 출국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1년 정도 장기로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10월부터 1년을 채우고 가야 할지, 아니면 6개월 정도 일을 구해서 기술학원을 병행할지 고민이 되네요. 1년 어디서든 일 채우고 가기, 이랑 사회생활감을 조금 익히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1년 꾸준히 일해본 것이 없다면 스스로 부끄러워. 그렇기 때문에 5개월에 캐나다를 한번 출국해줘야, 뭐 한국에서 경력을 만들어 오는 것도 좋지만 한국 경력 없이 여기서 경력을 새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랭리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 구합니다. 자, 불어 공부하시는 분, 이런 거 이제 궁금하네요. 제가 왜냐면 부어로 이제 몬트리올 퀘벡 쪽 나중에 여행 갈 생각이 있어서, 배점이 크진 않지만 영주권에도 불어 항목이 있고, 이왕 불어가 공용어인 나라에 왔으니 배우고 싶은데 혹시 여기 카페에서도 불어 공부하시는 분 있을까요? 있겠죠. 물론 공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듣기 하다 보면 못 읽겠지 뭐. 코키틀람 워홀? 코키틀람이라고 좀 한인타운 가까운 곳인데 여기서 워홀? 무슨 글일까? 코키틀람 쪽에서 워홀 하시고 있거나 하셨던 분들 있나요? 이쪽 지역 인프라나 잡 구하기에 괜찮은 환경인가요? 이쪽은 좀 한인타운이라서 한인 일자리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꼭 한인 일자리만 있는 건 아니라 외국 일자리도 많을 거예요.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접이식 전기자전거 캘거리 얼마에 파나 볼까요? 오, 좋아 보인다. 오, 오토바이 아니야 이 정도면? 999불, 100만원짜리였네. 반값에 판대 50만원에. 야, 이거 하고 우버하기 괜찮겠는데요. 전 월세 독립 생활 중에 워홀에 가게 된다면 집은 점점점. 재밌네. 이런 글 읽으면 재밌죠. 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계약 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황, 만료를 앞둔 상황 둘 다 궁금하네요. 짐은 전부 처분하고 가는지 계약 파기하고 가는지.
사실 워홀이란 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보통 1년 비자니까 1년 뒤에 돌아올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난감하게 느껴지네요. 워홀은 가고 싶고 지금 집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살고 싶고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걸 왜 남한테 묻고 있지. 내년에 청년 교류 프로그램 워홀 포함 12,000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시에 캐나다 한국 연계 프로그램이 2개 더 생겨서 총 3개가 되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영 프로페서, 코업. 코업은 원래 있었던 거고 어쨌든 영 프로페서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워홀에 할당되는 인원 4,000명 정도인 거죠? 아니죠. 워홀에 12,000명이죠. 각 카테고리별 인원이 얼마나 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모집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워홀 관련 글들을 관심 있는 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모집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세부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CIC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는데 새롭게 확인되는 내용이 있다면 카페에서 안내하겠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이제 흥미롭게 저는 매일 아침에 혹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이 글들을 봅니다. 그래서 글들을 보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주로 이제 저는 좀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많은 글들을 보는데 원래 우베뉴랑 더 볼 게 있는데 오늘 요거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영상을 30분 찍었네. 오늘은 그냥 캐나다 워홀 카페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글들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캐나다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네이버 워홀 카페 물론 제가 돈 받고 홍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저도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서 여러분도 워홀 준비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도 하고 답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다는 거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활동했던 글들도 물론 뒤져보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워홀 준비할 때 여기서 도움을 되게 많이 얻었고 지금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원래 3가지가 있어요. 우벤유도 보고 나벤산이라는 커뮤니티도 보는데 다음에는 또 거기에는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 그것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콘텐츠 하나 또 뽑았네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